5. 왜 스탠포드는 그들에게 5년 후 미래를 그리게 했는가? 된 자드라 지음, 주미나 옮김, 주 앵글북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기부여 책을 리뷰할게요. 친구에게 어떤 책을 소개해 줄까 하고 물었더니 힘내라, 지금이 행복하다. 그런 내용의 책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을 보다가 이 책의 시작 부분이 좋아서 고르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의 글인데 읽어볼게요.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은 팍팍하기만 하네요.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요? 내가 너무 보잘것없어 보여요. 아무도 저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살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는 게 너무 공허하고 무의미해요. 쉽게 살려고 해본 적도 없고 과거를 후회하며 산 것도 아닌데 당신에게는 여전히 너무 높기만 한 현실의 벽.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길은 보이지 않고 때로 세상은 신랄함이나 편견의 희생자로 당신을 몰아간다. 그러나 기억하라. 모든 것은 괜찮고 모든 것은 당신의 눈앞에 준비되어 있다. 당신은 이미 완벽하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험은 당신의 성장을 위해 특별히 주문된 것. 삶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 과정을 고통과 혼란으로 받아들일지,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일지는 오로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어느 날 사람들은 당신의 꿈을 어리석고 이미 늦은 것이라 부정할지 모른다. 그러나 진정한 삶이란 생존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의미가 존재하는 것.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의미 있는 그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다. 용기를 가져라. 솔직한 자신을 마주할 수 있도록.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방황과 고민은 자기 자신을 모를 때 일어나는 법. 경험도 그 무엇 하나 이룬 것이 없는 당신이라도 모든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우리는 지금부터 삶이 던지는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자신의 본질을 찾아가는 여행을 시작한다. 서문이 꽤 멋있죠? 그 다음 작가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단 5년으로 당신 인생의 전부를 바꿀 수 있다면? 5년이라는 시간은 다른 표현으로 260주, 1825일, 262만 8천 분입니다. 저자는 한 방향으로 매진했을 때 인생을 바꿀 정도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로 콜럼버스는 5년 동안 신대륙을 발견했고 섹스피어는 5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4대 비극을 완성했으며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30살 때 13평도 안 되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가 5년 후 순수익 100억 달러의 부자가 되었다고 소개합니다. 삶의 방향을 정했다면 앞으로의 5년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 전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해요. 오늘을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5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이 선뜻 나오지 않죠.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나는 어떤 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삶의 가치라는 것은 사람마다 우선순위가 달라요. 가족, 우정, 건강, 사랑, 부유함, 배움, 미모, 커리어, 명예나 신념, 예술, 모험, 인기, 창조성 등등 중에서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생각해 봅니다. 나는 모험도 좋지만 경제력도 좋아해.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못 정하겠어 하는 생각이 들면 책에 있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첫째, 자신에 대해서 가장 좋아하는 점 3가지는 무엇인가? 둘째, 자신에 대해서 가장 싫어하는 점 3가지는 무엇일까? 셋째, 세상에서 내가 알고 있는 가장 행복한 사람 2명을 떠올려 보자. 왜 그 사람들이 떠올랐을까? 넷째, 나는 언제, 어디서 기분이 가장 좋았는가? 다섯째,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들의 답을 적었다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재미있는 질문에도 답을 써봅니다. 만약 당신이 5가지 인생을 살 수 있다면 각각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이 가상의 인생에서 포인트는 그 삶 자체가 즐겁다는 것이다. 당신이 적어 놓은 것 중 하나를 고르고 이번 주 그것에 해당하는 한 가지를 실행해 보자. 앞서 질문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가치를 정했다면 이번에는 나만의 사명을 찾을 차례입니다. 사명은 스스로에게 삶의 좌표를 만들어주는 작은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 월트 디즈니의 사명은 사람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었고, 나이키의 창업자는 전 세계 운동선수에게 자극과 혁신을 주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책에서는 가온이나 좌우명이 있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사명선언서를 써서 매일 아침 읽어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사명선언서는 형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쓰다 보면 스스로 알게 된다고 해요. 예로서 책에 소개된 마하트마 간디의 사명선언서를 읽어보겠습니다. 44페이지. 나는 지상의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직 10만을 두려워할 것이다. 나는 누구에게도 악한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이다.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불의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진실로 거짓을 정복할 것이다. 그리고 거짓에 항거하기 위해 어떤 고통도 감내할 것이다. 이러한 사명선언서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나에게 세상이 정해준 역할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나에게 가장 큰 자극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기꺼이 뛰고 달리며 추구하게 되는 핵심 가치들은 대체 어떤 활동이나 봉사를 해야 가능한 것일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순서대로 적고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적은 것을 읽어보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면 삶의 방향이 바뀐대요. 이걸 5년 동안 하면 삶이 바뀌지 않는 게 더 이상할 것 같아요. 삶의 목표는 구체적으로 정하면 더 좋은데 앞으로 5년간 행복해지겠다 같은 추상적인 목표보다는 가능한 디테일하게 목표를 정해보라고 해요. 예를 들면 5년 동안 살을 10kg 이상 빼고 싶다 같은 목표를 정했으면 그 옆에 하루에 따뜻한 물 3컵 이상 마시기, 일주일에 한 번 냉장고 정리하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등등 구체적인 행동을 함께 적고 실천하라고 조언합니다.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소망, 꿈, 계획들 중에서 하나를 정해 5년간 집중하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명선언서를 만들어서 5년 동안 아침마다 읽어보려고 해요. 인생을 수십 년 사는데 단 5년으로 인생 전부를 바꿀 수 있다면 한번 시도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43페이지에 있는 스티브 잡스의 연설문을 읽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남의 인생을 살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 결과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세상의 정의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의견 때문에 내면의 목소리가 묻히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 가는 대로, 직관이 향하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직관은 여러분이 진정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 연설문 중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